제 돈이 사라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날 은행 로비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단 3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딱 한 사람. 신입 직원 지연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거 제 전 재산이에요. 어르신 오늘은 이걸로 버티세요. 봉투 안에는 90만 원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은행 앞에 검은 벤츠가 9대 줄지어 서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내려온 사람은 바로 그 할머니. 그리고 입에서 나온 한마디. 나 대형그룹 회장 박영숙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연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연이 은행 정문 앞에 섰습니다. 새하얀 셔츠에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은 모습이 아직 어색했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첫 출근이니까 긴장하지 말자. 지연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행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지연 씨죠?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지연이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연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정수민 대리예요. 오늘부터 멘토가 될 거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정수민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요. 우리 은행은 분위기가 좋아요. 정수민이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전 시간은 신입 직원 교육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행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업무 프로세스까지 배울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지연은 수첩에 빼곡히 메모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우리 은행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대해야 해요. 교육 담당자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지연이 정수민 옆에서 창구 업무를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은행 문이 열리며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창구로 달려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살려줘요. 내 돈이 몽땅 날아갔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숨부터 고르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창구 직원이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은행이라고 했어요. 내 계좌가 해킹됐다면서 어서 안전한 계좌로 보내래요. 그래서 바로 옮겼는데 할머니가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을 전부 옮겼는데 이게 가짜 계좌래요. 어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어르신, 일단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놀라셨죠?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지점장이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앉을 기운도 없어요. 이게요,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할머니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큽니다. 어르신, 경찰부터 가셔야 해요. 창구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이미 다녀왔어요. 근데요, 이미 이체된 건 찾기 힘들 거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예전에 사기를 당했던 외할머니와 너무 닮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겠어요? 지연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이 나이에 무슨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가족분들께는 혹시 말씀드려 보셨어요? 지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가족한테요?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요?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9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와 다음 달 월세까지 모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 숨 좀 돌리셔야 하잖아요. 지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걸 왜 줘요? 이 젊은 처자가 이 어려운 세상에 자기 돈을 그냥 준다고요? 제 외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도 그때 숨통이 트였거든요. 지연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남인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만이에요. 우리 은행 고객이시잖아요. 저한텐 그게 다예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네. 세상에 이런 게 기적이죠.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저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이 자신의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나는 박영숙이에요. 이 은혜 내가 꼭 갚습니다. 절대로 그냥 안 넘겨요. 박영숙이 명함을 소중히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좋은 일 하신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얼른 마음 좀 진정하시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지연이 박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영숙이 은행을 나서면서 뒤돌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님, 저 김지연이라는 직원 하나도 남김없이 알아보세요. 당장. 박영숙이 차에 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어떤 걸 먼저 볼까요? 가족입니까? 학교입니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박영숙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다요. 가족, 성격, 생활습관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바른 사람인지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박영숙이 지연의 명함을 다시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오늘 어땠어? 첫날이면 정신없었겠다.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진짜 복잡하더라. 근데 오늘 정말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 지연이 오늘 일어난 일을 민호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뭐? 90만 원을 통째로 줬다고? 너 제정신이야? 민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었어. 몸도 덜덜 떨고. 그 모습 보니까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 지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은 마음은 알겠는데 넌 너무 믿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이런 세상에 그런 돈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딨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지금 당장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사람 앞에 있는데 그때 내가 모른 척하면 그게 더 나쁜 거잖아. 지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발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생각은 하고 해. 알겠지? 민호가 한 번 더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근데 나는 후회 안 해. 오늘만큼은.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이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지연은 은행 업무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지고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날의 할머니 일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지연이 평소처럼 창구에서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객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은행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9대가 은행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세상에 저줄 좀 봐. 정수민이 창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연예인인가? 아니면 정치인? 다른 직원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은행 앞 상인들과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나가서 보고 올게요. 큰일 같아요. 한 직원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맨 앞 차에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운전기사는 뒷문을 공손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고급 한복을 입은 60대 여성이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지연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주 전에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저분 설마.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줄지어 할머니를 따라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나와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지점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점장을 가볍게 고개로 인사하고는 직접 창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연이 있는 창구로 곧장 향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신을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생각했습니다. 김지연 씨 맞죠? 할머니가 지연의 창구 앞에 서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네, 제가 김지연입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주 전에 저를 살려준 그 은행 직원분 맞죠? 할머니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과 고객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형그룹 회장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이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수민을 비롯한 동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형그룹, 그 대형그룹이요? 지점장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지연 씨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박영숙이 지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직접 오시다니요. 지점장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지연 씨, 잠시 점심시간에 시간 좀 내주세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박영숙이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당황해서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연이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영숙이 지연을 고급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한옥방에 둘만 앉아 있으니 더욱 어색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해준 일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영숙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월세 아껴가며 남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처음 봤어요. 박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지난 2주 김지연 씨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숙이 고백했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박영숙을 쳐다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쁜 뜻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박영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가족, 학교, 성격 내가 바라던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박영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박영숙이 지연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꿈이 무엇인지, 가족은 어떤지, 혹시 남자친구는 있습니까? 박영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연이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네, 있습니다. 2년째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박영숙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군요. 박영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그게 왜요? 지연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라 생각해서요. 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나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 그 답을 본 것 같습니다. 박영숙이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은행으로 돌아온 지연은 동료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야, 진짜 대형그룹 회장 맞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정수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함 받았어. 진짜였어. 지연이 박영숙의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된 거야? 다른 동료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어. 지연이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연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점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2주 전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착한 마음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세상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연은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정신없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대형그룹 회장이라니. 지연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숙이 민호를 만나고 싶다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민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지연은 민호와 약속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민호가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 회사에 일이 좀 있었어. 지연이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지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에 도와드린 할머니가 있었잖아. 그분이 오늘 갑자기 나타났어. 지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응, 90만 원 준 그 할머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형그룹 회장이래.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형그룹 박영숙 회장님이야. 왜 그래? 혹시 아는 분이야?
지연이 민호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연이 깜짝 놀라며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연아, 혹시 그분 성함이 정말 박영숙이 맞아? 민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응, 맞아. 명함도 받았어. 왜? 지연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명함을 보는 순간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그분이 우리 어머니야.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라고?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박영숙 회장이 우리 어머니야. 민호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럼 너는?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형그룹 후계자지.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2년 동안 사귀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한 번도. 지연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할 때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네가 몰랐던 것 같고.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해. 특히 어머니가 회장이라는 건.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부끄러운 일이야? 지연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한참 말없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나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드린 분이 내 어머니라는 거네? 지연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정말 이상한 우연이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신 건 왜 몰랐어? 지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 연락을 자주 못 드렸어. 민호가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뭐? 민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으시더라.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지연이 오늘 있었던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드려야겠어. 민호가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걱정해서 전화했구나. 박영숙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보이스피싱 당하신 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좋은 일이 생겨서 다 잊었어. 박영숙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좋은 일이요?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너 혹시 김지연이라는 여자친구 있지? 박영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호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내일 지연이랑 같이 와라. 박영숙이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같이 오라고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응, 할 말이 많아. 내일 오후에 회사로 와. 박영숙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인 것 같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민호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인연을 많이 믿으셨어. 특히 이런 우연적인 만남을.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회사에 가면 뭘 하실 것 같아? 지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어머니 성격상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쓴웃음을 지어? 지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정말 좋아하시거든. 그럼 이제 우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주 전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형그룹 본사에 가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호도 마찬가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지연, 그리고 자신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을 정말 좋아하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과 민호는 대형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정말 크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긴장해?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상무님이시죠? 정장을 입은 비서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도 긴장한 듯 손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회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비서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민호 상무님과 김지연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영숙이 소파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 민호야. 박영숙이 민호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봐서 죄송해요.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바쁜 거 아니까. 박영숙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연이구나. 어서 앉아. 박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연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그런 인사는 하지 마. 가족이잖아. 박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지연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민호 여자친구면 우리 며느리 아니야? 박영숙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연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결혼 이야기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시간 문제고 지연이 같은 아이를 놓칠 순 없지. 박영숙이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아버지 박재홍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박영숙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른 거야? 박재홍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자기 소개해 줄게. 우리 며느리 김지연이야. 박영숙이 지연을 소개했습니다. 박재홍이 지연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홍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박영숙이 남편을 나무라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재홍이 마지못해 인사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는 민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박재홍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잠깐, 이 상황을 정리해보자. 박재홍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연히 도와줬다고? 박재홍이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우리 아들과 사귀고 있다고? 박재홍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네.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이런 우연이 있을까? 박재홍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가 이상해? 세상에 우연은 얼마든지 있어. 박영숙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 수도 있잖아. 박재홍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지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박재홍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믿으라고? 박재홍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민호가 급하게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운 것뿐이야.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나친 거 아니야? 박영숙이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난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우리 가문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박재홍이 변명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니.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박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이 회장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이 급하게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가지마.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박영숙이 지연을 달랬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선행이 의심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지연이를 집까지 데려다줘. 박영숙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아버지가 너무했어. 민호가 지연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지연의 순수한 마음이 깊게 상처받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지연과 민호의 관계는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현실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재홍의 의심 어린 시선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지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실망하며 지연을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해야겠어. 박영숙이 결심했습니다.
지연이 며칠째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민호는 부모님과 매일 다툼을 벌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와는 말도 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지연이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박영숙이야.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숙이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왔어. 운전기사도 없이. 박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어머, 어떤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박영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박영숙? 설마 그 유명한. 지연의 어머니가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연이 어머니시죠? 뵙고 싶었어요. 박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좁아서 부끄럽지만. 지연의 어머니가 허둥지둥 박영숙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은 박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죠. 지연의 어머니가 급하게 차를 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연이 때문에 왔어요. 박영숙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내 남편이 너무했어. 사과하러 왔어. 박영숙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이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봐도 심했어. 박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내 이야기를 해줄게. 박영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지. 박영숙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민호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서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어. 둘이서 밤낮 없이 일했지. 박영숙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에 라면 한 그릇으로 버틴 적도 있고. 정말요? 지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직접 공장에서 일했어. 손이 까맣게 되도록. 박영숙이 자신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 박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들 돈만 보고 접근하는 거야. 진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어. 힘드셨겠어요. 지연의 어머니가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특히 가족들까지 그러기 시작하니까. 박영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 모든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박영숙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지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박영숙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를 보면서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은 것 같아. 뭐요?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야.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 박영숙이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돈으로 보답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내 딸이 되어주는 거. 박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박영숙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불러.
박영숙이 지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민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와라. 우리 이야기 중이었어. 박영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연이 괜찮아? 민호가 지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재홍도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연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봐. 박재홍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해해요. 지연이 박재홍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박재홍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지연의 집에서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먹는 밥이 언제만인지 모르겠어. 박영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지연의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박영숙이 지연의 어머니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숙도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내일부터 다시 회사 나와. 박영숙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난 기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박영숙도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지연 같은 딸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정말 내 딸을 찾은 것 같아. 박영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다시 은행에 출근하며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동료들도 지연의 변함없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달라진 게 없네? 정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해요? 지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대기업 며느리 된 티라도 좀 내지. 정수민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런 티 낼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지연이니까.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지연은 전보다 더 성실해졌습니다. 특히 고령 고객들을 대할 때는 더욱 세심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지연이 70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 드물어. 할아버지가 고마워했습니다. 지연은 박영숙의 이야기를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그룹에서 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청중들이 감동하며 지연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박영숙은 지연과의 만남 이후 경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박재홍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덕분이야. 사람을 다시 믿게 됐어. 박영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두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박영숙의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크네요. 지연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크긴 하지만 사람이 없으니 너무 썰렁해요. 이렇게 가족들이 와야 활기가 나죠. 박영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영숙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연이와 민호의 약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숙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혼식이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정식으로 약혼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박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성급해? 좋은 며느리 놓칠 수 없어. 박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생각은 어때? 박재홍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식으로 약혼하죠.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혼식 준비가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박영숙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급하게 박영숙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박영숙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박영숙이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걱정스러웠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혼식 당일이었습니다. 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형그룹 임직원들과 지연의 은행 동료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연아. 박영숙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연이 박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영숙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정말 소중한 딸입니다. 작은 선행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지만 이제는 진짜 딸입니다.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영숙이 휘청거렸습니다. 심한 두통이 올라온 것입니다. 어머니, 지연이 급하게 달려가 박영숙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박영숙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연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날이야. 병원은 나중에. 박영숙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약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박영숙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며칠 후 박영숙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모두 불안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박재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면 되나요? 지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꼭 수술 받으셔야 해요. 지연이 박영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수술 받을게. 박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박영숙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6시였습니다. 온 가족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밤새 한잠도 못 잤습니다. 수술 시간이 8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재홍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영숙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박영숙이 지연을 보며 마지막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박영숙이 평소 좋아하던 기도문을 계속 외웠습니다. 민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앉아라, 민호야. 체력 소모하지 말고. 박재홍이 아들을 달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가족들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 사이 지연의 부모님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동료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많이 걱정되지? 정수민이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정말 걱정돼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강한 분이야. 꼭 이겨내실 거야. 정수민이 위로했습니다. 4시간째 또 다른 보고가 왔습니다. 종양 제거가 예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요? 지연이 기쁘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종양이 주변 조직과 잘 분리되고 있어요. 의사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형그룹 임직원들도 병원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영숙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럴 때 알 수 있어. 한 임직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8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후유증은 없을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마취해서 깨어나야 확인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사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박재홍이 의사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영숙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지연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교대로 지켰지만 지연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좀 쉬어라. 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지연이 기쁘게 외쳤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지연이 박영숙을 봤습니다. 박영숙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달려가 박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연이. 박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기 있어줘서. 박영숙이 지연의 얼굴을 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기억도 멀쩡하고 언어 장애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민호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박영숙의 회복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다시 안정적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회장님 회복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임직원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모두들 고마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자. 박영숙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지연이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 못했을 거야. 박영숙이 지연에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지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돌봐줬잖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박영숙이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이니까.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최종 검진을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기뻤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 준비를 다시 해야겠네. 박영숙이 지연과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해요. 지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히 회복됐어.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박영숙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영숙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박영숙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요. 지연이 박영숙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행복한 날들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도 진정한 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내 딸이구나. 박영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지연과 민호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예쁘다. 박영숙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연이 박영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영숙은 수술 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머니, 메이크업 다시 해야겠어요. 눈물 때문에 번졌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우리 딸 시집 보내는 날인데 안 올 수가 있나? 박영숙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연이 처음 도와드렸던 은행 동료들부터 대형 그룹 임직원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정수민 언니,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 정수민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박영숙을 치료했던 의료진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담당 의사가 박영숙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덕분입니다. 박영숙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민호가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곧이어 지연이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민호에게 지연의 손을 맡겼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영숙이 직접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영숙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작은 선행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딸입니다. 박영숙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지연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박영숙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특별한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지연이 박영숙을 도운 이야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한 하객이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연과 민호는 박영숙 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큰 집에 세대가 함께 사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집은 처음이야. 박재홍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은 은행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대형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지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강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박영숙도 지연의 영향으로 경영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임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 1년 후 지연과 민호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박영숙이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지연이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됐구나. 박영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모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지연이 발표했습니다. 매년 지연이 박영숙을 처음 도운 날을 기념하여 가족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그룹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날이야. 박영숙이 매년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몇 년이 흘러 지연이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점장님,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함께 열심히 해요. 지연이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영숙이 지연의 승진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내 딸이야. 박영숙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은 지점장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정말 다르세요. 고객들이 칭찬했습니다. 대형그룹도 지연의 영향으로 모범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복지와 사회 기여에 앞장서는 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5년째 되는 날 지연과 박영숙은 처음 만났던 그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지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건넨 90만 원이 우리 가족에게는 수십억보다 소중했어. 박영숙이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자. 박영숙이 지연과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큰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작은 선행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박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고마워. 박영숙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우트로. 지연의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9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박영숙 회장에게 지연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도 박영숙 회장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어머니가 되었고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는 요즘,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면 지연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선행이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